호주에서 우리가 요번에 갔던 거는 이제 바로사밸리. 네. 네.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유명한 데도 있고 또 요즘에 새로 각광을 받는 와인타운들도 있잖아요. 호주에서 처음 포도나무를 심어서 재배하기 시작한 게 1788년이래요. 그러니까 18세기인데 남아공화국에 있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시드니에 심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니 바로 외곽에 있는 헌터밸리, 네. 그 호주에서 가장 먼저 와인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작한 데가 멜버른 근처인 거예요. 왜냐면 멜버른에서 그때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거기가 엄청나게 번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멜버른 외곽에 있는 야라밸리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많이 했던 게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샤르도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시라즈가 있는데, 그래도 호주에서 가장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대표적인 산지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사. 일단 제일 단가가 비싸잖아요. 비싼 그랜지, 네. 톨브렉도 장난 아니었어요. 톨브렉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바로사를 가보면 정말 그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천혜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그 유럽의 와이너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여기는 정말 그 일조량이 너무 풍부하고 매년 날씨가 유럽에 비교하면 굉장히 일정한 거예요. 유럽처럼 막 뭐 한 해는 막 그쵸, 너무 네. 덥고 한 해는 너무 네. 춥고 해서 프랑스 이제 같진 않죠. 그래서 네. 해마다 나오는 와인, 그러니까 빈티지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네는 네. 그런 들쭉날쭉한 게 없이 일관된 게 나오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와인 산업 전체로 본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새로운 시도들은 있지만 역시 호주는 음. 시라즈라고 아직은 저는 생각을 하고. 시라즈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인데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부르는 포도 같은 애예요. 시라즈야말로 호주의 아주 대표적인 레드 와인 품종이라고 시라즈 자체가 원래 맛이 좀 진하고 강하잖아요. 하죠. 진한 색조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와인이었는데, 화장 메이크업 트렌드가 변하는 것처럼 그 와인맛 트렌드도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네. 뜨고 있는 포도 품종이 전에는 시라즈나 까베르네 소비뇽이었다면 요즘은 대표적으로 피노누아. 색깔도 약간 그 어떤 장밋빛, 약간 되게 예쁜 은은한 색깔이 나면서 그 맛이나 향도 자연스럽고 우아한. 그것도 그렇고 너무 심각하지 않은. 맞아. 너무 또 이렇게 막 심하게 마실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즐기면서 또 음식을 곁들여서. 솔직히 프랑스나 이태리 좋은 와인은 너무 심각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생각하면서. 네, 너무 생각해야 약간 되고. 공부하면서 먹는. 그리고 이 돈을 냈는데 내가 맛을 모르면 안 되지 이런 부담도 있고. 예. 화이트는 어때요? 화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는 뭐 세미용이라든가 네. 이런 애들이 좀 부각되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우아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뜨는 와인 생산 지역이 호주 수도가 있는 캔버라 아니면은 타스메니아. 그 저기 호주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섬이죠. 요즘 여행지로 떠요. 응, 네. 거긴 정말 호주 안에서도 청정 지역. 네.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농수산물 같은 네.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저 서쪽에 있는 마가렛 리버 지역.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다 피노누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라즈를 사용하지만 전처럼 너무 진하고 묵직하고 강한 애들이 아니라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들을 만든다. 마가렛 리버는 요즘 특히 화이트가 뜨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저도 아직 마가렛 리버는 못 가봤는데 그래, 우리 가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멀어요. 맞아요. 예. 퍼스에서도 더 들어가야 돼서 가기가 좀 힘들지만 맞아. 예, 하여튼 꼭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다음번에 네. 모두 촬영하는 걸로. 이름이 일단 너무 예쁘잖아. 그래요? 난 촌스럽던데? 마가렛이 뭐야? 네. 네. 과자 생각나지 않아요? 원래- 마가렛 쿠키?